뉴스로 본 2021년 한반도 사회를 맡은 금초롱. 전승호. 오덕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북한 미디어로 본 남한이라는 주제로 같이 세 번째 시간을 열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지금 DP랑 오징어 게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북한에 넷플릭스 있나요? 와.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남북미 국제 관계 이런 쪽에 이제 시리즈긴 한데 너무 이제 좀 앞쪽에 무거운 얘기들을 좀 해서 북쪽에서는 어떻게 남한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북쪽의 미디어로 좀 보는 남한의 모습 이걸 좀 이제 다루고 싶어갖고 이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에서 언급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넷플릭스에 지금 뭐 최고 뜨는 드라마는 뭐죠? 오징어 게임. 그죠. 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그 전에 우리 DP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알죠. 군대 얘기. 그러니까 그게 언급이 됐어요. 그쪽 미디어에서. 언급이 됐는데 내부적인 어떤 미디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외 선전 매체. 하여튼 그런 곳에서 언급이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뭐 DP 같은 경우에는 남조선 군대는 야만적이고 뭐 비인간적이다. 네. 이런 또 문구가 있었고 네. 또 뭐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남조선 자본주의 사회는 끔찍한 뭐 민낯을 보여준 그런 뭐 드라마였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맞나요?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북쪽에서 우리 특히 이제 남한의 드라마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데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DP 같은 경우 군대를 비판할 건 우리나라 남조선의 군대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드라마가 뜨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DP는 또 오징어 게임하고 비교하면 또 차이가 많이 나죠. 오징어 게임 세계적인 드라마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오징어 게임은 언급이 3번이나 됩니다. 오. 예, DP는 이제 한 번으로 이랬으면 끝나지만 어쨌든지 그 드라마를 통해서 남조선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평론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비판이 목적이었다. 그렇죠.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드라마를 긍정적으로 볼 이유는 별로 없겠죠. 일종의 뭐 답정너 같기도 한데 북한의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더군다나 그 자본주의 관련된 영상 같은 거를 보는 것을 지향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한을 하는 곳에서 자본주의 드라마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겠죠. 그 부분에서 좀 궁금했던 게 사실 북한에서는 그런 거를 자유롭게 어떻게 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데 북한에서 언론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사회 내에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끌고 어떤 뭐 관심을 끌고 그다음에 그 오히려 더 보게 되는 그런 저한테도 궁금해서 더 네. 찾아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게 크게 봐서는 북한의 어떤 또 변화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좀 신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다 봤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건지 그럴 수도 그것도 있죠. 궁금하고.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내부적인 언론에서는 등장 안 했다는 점. 다 대외 선전 매체에서만 등장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동향이 공식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정도면 이미 들어가서 이제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 시청했을 가능성도 있죠. 예,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남한 드라마가 소개됐다라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소개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외 선전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남한에 대한 그 비판의 목적이 더 강하게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들 제가 조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네. 아까 이제 DP라든가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초롱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남한 사회가 그런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도 보여준다. 그래서 실제로 9월 11일에 DP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10월 12일에 남조선 사회 실상을 폭로하는 TV국 오징어 게임 인기라고 나오면서 그 남조선 사회의 어떤 실상이 문제가 많다 이런 거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주일 후에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남조선 TV극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악영향
학부모들과 학교 당국 경합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네. 그럼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오징어 게임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막 비판한다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라는 것을 북한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이 청소년이나 아이들한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이 딱지치기 하면서 지면을 뺨을 때리거나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뭐가 이렇게 게임에서 지고 나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막 한다든가 교육적으로는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안에도 보면은 19금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 말 속에서도 비속어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서 몇 개 나라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호주,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벨지크라고 하는데 벨기에 쪽에서도 실제로 나왔던 언론에서 등장했던 오징어 게임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등장했던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발표를 한번 했고요. 예의주시하고 있었네요, 북한이.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은 처음에는 어쨌든 원색적인 어떤 비판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세계 그냥 하나의 그냥 국가처럼 네. 그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아이들한테 악영향이 네.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북한의 그 언론의 변화가 조금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 지점이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 평가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6일 후에 오징어 게임의 진짜 주인공들이라는 기사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대선 정국을 비판했어요. 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양하게 이렇게 콘텐츠를 가지고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뭐 이제 여야가 다 이제 대선 후보자 결정 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기만 하더라도 지금 후보자 결정이 안 나 있을 상황일 때 이 대선 후보자들이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람을 비난하는 걸로 쓰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조선의 정치는 약육강식의 구조다. 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징어 게임의 이름을 빌어서 비판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언급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그 보통 어떤 그런 북한이라는 사회를 생각했을 때 좀 폐쇄적인 사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언론이나 보통 한 방향성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어떤 세 가지 시각을 가지고 하나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언급을 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하면 그 앞에 있었던 DP 같은 경우도 DP를 가지고 그 남조선의 군대를 비판하는 걸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징어 게임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이것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DP를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게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군대를 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북한이 과연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로 입장이 우리도 북쪽 군대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북쪽의 군대 뭐 저기 뭐 사람 살기 힘들고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입장에서도 그러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군 생활을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되는 네, 그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군대가 키워드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상대 국가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P에서 그려낸 상황들이 되게 비인간적으로 그려냈어요, 실제로. 근데 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일정 정도 맞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DP 보면서 야, 이거 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물론 이제 DP에서 나왔던 시기보다 저는 훨씬 이전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더 심하셨을 때 갔다 온 거 아니신가요? 그렇죠. 예, 더 심했을 때죠. 저는 아니야 나이를 밝히기 좀 그렇고 일단은 저는 입대를 90년대 후반에 했어요. 군대 입대를. 그러니까 DP의 배경은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중반? 10년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전이니까 더 심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것을 어쨌든 적나라하게 그려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판하기 딱 좋은 어떤 너무나 좋은 요소인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DP를 비판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냥 가혹행위들, 음. 가혹행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 뭐 이렇게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 DP가 또 인기 끄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이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인기를 끌겠냐. 자, 그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일들 너무나 잘 그려냈기 때문에 인기를 끌 것이다. 이만큼 어떤 인권이 무너진 그런 군대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로 비판일지 비난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할 때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1등하기 위해서 뭐 그렇죠. 사람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남녀사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허구적인 요소를 사용을 해서 사회를 비춰내는 거울처럼 보는 건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실주의 쪽에 많이 몰입돼 있다 보니까 허구에 대한 어떤 그런 확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너무 그냥 진짜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 선전 매체 쪽에서는 어쨌든지 북쪽 사회가 더 좋은 사회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를 대한 어떤 생각이나 가치나 견해가 다 다르니까 하나를 봐도 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드는 생각이 어쨌든 이런 콘텐츠는 청년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북한 내에서도.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 등장하면서 청년들 이제 장마당 세대의 그런 청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방된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려 있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다시 한번 잡으려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북쪽 드라마 이렇게 보고 북쪽 영화 같은 거 보면 칭찬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비판을 많이 하나요? 끝까지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재미가.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쨌든지 흥미와 재미가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라든가 그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북쪽에서는 어쨌든지 이게 교육에 가깝잖아요. 그쵸. 드라마라든가 이게 영화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꿈꾸는 좋은 사회가 됐다. 가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답정인 거죠, 결론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북한 미디어로 남한을 보는 이제 북쪽의 시각이 단순히 이제 남한을 비난한다라는 걸로도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또 뭐 어떤 게 또 등장한 적이 있었나요? 네, 그 봉준호 감독의 이제 기생충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또 비판을?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뭐 여기서도 이제 기생충이 결국에는 자본주의 현실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좀 했었고요. 작년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의 불시착 이것도 이제 언급이 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북쪽의 군대에 대한 그 남한에서 왜곡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 뭐 이런 것들을 공화국을 결국에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공화국을 헐뜯는 내용이다라고 사랑의 해서 불시착이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들 이렇게 뭐 했었습니다. 이게 해석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렇게 등장하는 거는 그 서로 간의 어떤 비판점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좀 재밌는 좀 얘기를 좀 하나 갖고 오면 그 최근에 일본에서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니혼 게이자 신문이라는 곳에서 오징어 게임 속에 있는 놀이가 일본의 잔영이다 라는 기사를 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본에서 쓰는 전통 놀이를 오징어 게임 워낙 이제 저기 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일본의 잔재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니네들은 우리 거 베낀 거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저의 상상인데 이걸 딱 보면서 북에서 이거 가만히 있을까? 왜냐면 이게 북하고 우리나라하고 항상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가도 일본이 이렇게 개입되면 그쵸, 또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는 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쵸. 그 도쿄 올림픽 올해 있었을 때 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7월 17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아주 강력하게 일본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독도는 한반도 땅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독도 관련된 문제는 예전서부터 북한이 계속 함께 했었고요.
2004년도에는 북한에서 독도국표가 발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오.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중국에서 이제 그 오징어 게임 관련된 이런 이제 전 세계가 다 이런 걸 지금 이제 막 이렇게 그 비슷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오징어 게임을 이 낙지놀이라고 번역돼서 나왔던 장면도 포착이 됐어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동그라미, 세모, 그 해놓고, 네모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글자를 또 네, 거기에 낙지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중국 쪽에서 이 스퀴드 게임을 북한 번역기로 돌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낙지놀이도 나오지 않았나. 어쨌든 그 매체를 보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그 매체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배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를 알아가고, 사실 저희도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북한의 그런 여론을 통해서 사실 이게 다 민간과의 교류고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넓게 보면 더 국제관계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뭐 한 주제에 대해서 잘 그 서로 간의 의견들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됐는데요. 특히나 또 뭐 남북 간에 어떻게 보는지 그 DP와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보는지도 또 알았지만 또 뭐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또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도 오징어 게임과 DP가 이렇게 또 해석된다는 게 또 새삼 또 네, 인사이트와 또 지식을 얻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 미디어로 본 남한 DP와 그리고 오징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